반갑습니다. 2018년도 7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티강 리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김정훈 강사고요. 자, 그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자, 장렬하는 태양, 숨막히는 이 무더위에 만장복포, 비류직하의 장엄 청렬함을 연상케 하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예전에 무슨 신문에 이제 사설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숨막히는 이 무더위. 자, 여름에 아마 공부하시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그에 부응하여 이번 달도 Part 5, 6의 문항들을 가지고 1강부터 4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강이 끝난 이후에도 이명진 선생님의 Part 7 강의가 한 강의 더 붙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방학이라 아마도 이제 그 점수에 대한 기대도 크시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도 또 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회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초가 좀 부족하거나 개념이 조금 약하신 학생들은 이 강의를 보고 효과를 좀 얻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EBS랑 안에 보면 100% 환급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와 의도를 가진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잘 활용해서 기본 개념들을 잘 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토해특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활용하시면 아주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학생들이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저희도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준비되셨으면요. 자리 옮겨서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 진행과 구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101번부터 110번까지가 1강, 자, 111번부터 120번까지가 2강, 그 다음에 121번부터 130번까지가 3강, 이렇게 Part 5가 구성되고요. 자, 나머지 Part 6는 저희가 한 강으로 이렇게 해설을 제공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부터 좀 시작을 해 보는데요. 자, 일단은 그 마구잡이로 문제부터 막 읽지 마시고 선택지를 보면서 문제 유형을 먼저 판단하고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석을 하고 해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구조 판단이나 어법 적용을 통해서 정답을 내시면 되겠다. 이런 논리들을 여러 번 강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논리들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토익의 리딩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을 묻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시간 배분이 있잖아요. 200문항, 그러니까 100문항을 75분 안에 풀어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되고 가장 경제적인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능력을 집중적으로 묻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문제풀이의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선택지의 품사부터 먼저 보시라고 했죠. 보면 지금 그 A번이나 C번이나 D번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명사입니다. 다만 D번 같은 경우에는 제귀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다시 한번 재사용될 때 목적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만 요건 그래서 명사 자리에서도 쓸 수 있지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부사 자리에도 쓸 수 있다. 요 정도는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죠. his는 이제 대부분 형용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아주 정답이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보시면 앞쪽에 동사가 뭐예요? was pleased. 자, 그 다음에 for 이하의 명사는 누구인가요? 자, 바로 work가 되겠습니다. work는 동사명사 동일형이기는 하지만 앞쪽에 지금 was pleased라고 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work가 또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work가 명사다라고 판정이 되면 끝난 겁니다. 전치사와 명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나요? 수식어구밖에 없죠. 자, 그러면 명사로 수식하는 아이는 형용사. 따라서 정답은 B번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인칭대명사의 유형은 매 회차마다 적게는 하나, 많이 나오면 3개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정답 확률이 높은 것, 그리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 바로 형용사 자리에 소유격을 찾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많이 나와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요거는 1초면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해설 마무리하고 해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닐이라고 하는 분이 기뻤어요. 자, 바로 이유죠. 왜 기뻤을까요? 바로
보너스를 받게 되어서 기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보너스를 받은 거죠? 자, 그 사람의 작업이 되겠고요. 자,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이 안 되면 about를 해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작업은 뭐와 관련된 작업인가요? 자, 그 Sandler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업에 대해서 보너스를 지급받아서 기뻤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납득이 되셨죠?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지금 1번 문제와 유사합니다.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아요.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특징은 무엇입니까? correct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쓸 수 있죠. 자, 요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뭐 이 정보를 지금 이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강의가 끝난 후에는 꼭 복습을 부탁을 드려요. 자, 그래야 자, 향후에 이 문제가 아니라 자, 문제가 변형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또 대처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형용사로는 올바른, 동사로는 올바르게 뭔가를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여기 보니까 check 다음에 대절이 목적어절로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 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쪽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 아이가 5형식 동사가 굳이 아니라면 자, 일반적으로는 3형식 동사일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부사가 오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5형식 동사로 특별하게 강조받았거나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학습의 이력상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파일은 뭔가를 철하다, 정리하다라고 하면 아주 일반적인 3형식의 타동사인 거예요. 자, 3형식은 수동태가 되면 1형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C번. 2번 문제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정답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BPP 다음에 형용사가 보어로 들어가는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때는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한 5형식 동사들이 자, 제시가 될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것도 지금 해석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어가 job인데요. 자, job 다음에 동사가 안 나오고 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자, 수식하는 절이죠. 어떤 job이에요? Bernard라고 하는 분이 할당을 받은 job입니다. 이거 하세요라고 부여받은 그런 job이 되겠죠. 그 job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뭘 체크하는 것이었어요? 바로 얘가 목적어입니다. 모든 서류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를 어떻게? correctly.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됐죠? 3번이고요. 자,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모두가 다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의미가 분명한 전치사는 자, CD 정도밖에는 없죠. A와 B는 의미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슨 특정한 in 하면 안에, by 하면 뭐 by의 대표적인 의미는 뭘까요? 누구누구에 의하여. 뭐 이런 식의 단순한 발상만 가지고는 토익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대표 의미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뜻이 많은 거대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그랬고요. 대신에 이런 애들은 뭐 주제나 연관성을 나타내서 뭐뭇에 관해서 이런 뜻이고 into는 보통 위치를 나타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어디 안으로. 근데 상태의 전환을 나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상태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고 의미가 서로 다르니까 자, 이것은 어휘 문제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분이 통지했고요. 누구한테 통지를 했나요? 자, 바로 secretary라고 하면 비서분이죠. 비서한테 뭐라고 통지했어요? 자, 그가 돌아올 것이다. 도시로. 그러니까 출장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3일 후쯤에 혹은 3일 이내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되면 좋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선택지를 보니까 about라고 하는 것은 3일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죠. 물론 about가 이렇게 숫자 앞에서 사용이 되게 되면 뭐로도 쓰일 수 있어요? 부사로도 쓰일 수 있고
부사로 쓰이게 되면 대략입니다. 대략적으로 3일인데 문제는 그 앞쪽에 전치사가 없다는 거죠. 자, 3일 이내에 돌아온다든가 대략적으로 3일 후에 돌아온다든가 그러면 전치사가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About 3 days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이지만 자, 그 앞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반칙이에요. 전치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전치사 for는 생략이 잘 됩니다. 그래서 I take a walk an hour every day 이렇게 얘기하죠. For an hour every day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저는 산책을 해요 라고 할 때 자, for의 생략은 굉장히 빈번하다.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전치사가 없는데 뭔가 표현이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전치사 for의 생략만 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3일 동안 돌아올 것이다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3일 동안 계속 돌아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C번 제거하고요. D번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by의 정답을 쓰신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by가 뜻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by는 시점을 나타낼 때는 뭘 나타낸다? 늦어도 언제까지. 그러니까 늦어도 3일까지는 그죠? 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략적으로는 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by 다음에 시점이 나오는 것이 옳아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늦어도 오늘 밤 6시까지는 돌아올게. 이거 말 되죠, 그죠? 근데 내가 늦어도 5시간까지는 돌아올게. 이게 어딘가 어색한 거거든요. 5시간을 쓰려면 5시간 이내로 돌아올게 라고 해서 자, 여기에다가 within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간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자, 이건 기간이죠. 3 days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특정한 시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간과 결합될 때는 자, 3일 이내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within이 좋고요. 자, 그다음에 by는 반드시 누구와? 이제는 시점과만 결합된다. 그러니까는 의미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by 이하에는 정확하게 어떤 성향의 명사가 와야 된다까지를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서 출제하니까요. 출제 안 하면 저도 그냥 느낌상 대략 쓰세요 라고 할 텐데요. 자, 시험에서 이거 출제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 가셨어야 되는 선택지는 A번의 by가 되겠어요. by가 뜻이 많지만 by가 시점을 나타낼 때는 늦어도 언제까지이기 때문에 3 days는 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정답이 또 within이 아니라 또 in이에요. within이면 참 좋겠는데 자, 요거 때문에 요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고 좀 괜찮은 문제라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린 건데요. 이게 출제가 자주 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rare하게 출제가 되지만 또 출제되면 아싸 하고 맞추시면 됩니다. in은 보통 뒤쪽에 시점은 잘 나오죠. 예를 들어서 in 2019 이렇게 얘기하면 2019년도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in도 주로 시점과의 결합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시점에 보통 월이나 연도나 세기, 21세기, 22세기 자, 이런 세기 따위의 긴 그런 기간 있죠. 그죠? 이런 것들과 결합이 돼가지고 긴 시간의 단위와 결합이 돼서 특정한 시점에 라고 하는 단순 시점을 표현하는 그런 전치사가 in인데요. 자, 그런데 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잘 찾아보시면 in 플러스 기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리고 기간이 오게 되면 그때는 무슨 뜻이냐면 the end of a short period of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t the end, 자, 끝이죠. of a short period of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어떤 기간의 끝 시점에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3일이라고 하는 그죠?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는 사실은 3일 후에 하고는 좀 다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 3일 후에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in 플러스 기간은 흔치 않은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자, 그게 오게 되면 in 3 hours 이렇게 되면 3시간 후에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3시간이라고 하는 기간의 끝점에 라고 하는 뜻이어서 자, 3시간 후 시점에가 정확하지만 한국말로 짧게 번역하려면 3시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치사 in에 자, 새로운 쓰임새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 좀 배우셨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실전 강좌 정도를 자, 저에게 수강을 하시면 그 안에 분명히 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아주 자주 반복돼서 여러분께 설명되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노트 필기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기간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는 무조건 오답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치우시면 틀리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자, 품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experienc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자, 그러시면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when 이하의 주어 동사의 이제 절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부사절이니까 제끼고 나면 앞쪽에 동사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은 A번 아니면 B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B번이 정답이 되려면 어때요? 자, city라고 하는 자, 3인칭의 단수가 주어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가 오려면 S가 붙는 게 맞죠. 이거는 해석도 필요 없이 A번을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품사 접근을 통해서 동사가 아닌 아이를 제끼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태시제의 어법을 적용해서 자,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것도 한 2, 3초 안에 정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stin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뭘 겪었어요? 자, population growth가 되겠습니다. 인상적인, 감동적인 그런 인구 증가를 경험했는데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아유, 요거 보니까 또 시점도 과거 맞네요. 2년 전에. 근데 2년 전에 뭐 했을 때? 바로 several manufacturers라고 해서 몇몇 제조업체가 그곳으로 이전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됐죠? 다섯 번째입니다. frequent부터 시작해서 loyal까지 선택지의 품사가 서로 같습니다. 의미는 다르죠. 요거는 빈번한, 잦은, 이용 가능한, beneficial이라고 하면 유익한, 이로운 그런 뜻이고요. loyal이라고 하면 충성심이 강한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충실한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어휘 유형이기 때문에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는 게 맞죠. 주어는 누군가요? discount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요건 전부 다 괄호로 묶으면 되는 거거든요. discount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regular shoppers라고 해서 정기적인 쇼핑객들이 되겠죠. 자, smile electronics라고 했으니까 smile electronics. 미소전자가 되겠네요. 우리말로 하자면. 자, 미소전자에서 정기적으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이 자, 어떻게 되나요? 네. Until 2 week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2주 후까지 자, 어떻게 될까요? 이용 가능합니다. 로 가는 것이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이고요. 자, 105번은 이 정도로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또 품사가 같지를 아는가요? 아니, 같습니다. 품사가. 자, across부터 시작해서 above까지 자, 모두가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C번에 나와 있는 with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전치사들이 되겠습니다. C번은 너무 뜻이 많아요. 자, 그래서 C번은 저희가 좀 그 정리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나머지 A, B, D만 정리를 시도하겠습니다. across는 어디를 가로질러서의 뜻이 1번에 있지만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에 전역에서 여기저기에 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했죠. 자, along이라고 하는 건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어디를 따라서 쭉의 뜻이라고 그랬고요. above는 위치나 수치를 주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뭐뭐뭐 이상, 위를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떤 문맥상 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 thanks to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숙달돼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는 자신감 있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새로운 고속도로의 완공입니다. 그거 덕분에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뭐가 가능케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진짜 주어, 얘가 가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to 이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to 이하는 무엇입니까? drive a blank.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all은 여기서 지금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끼셔도 되고요. 자, drive는 운전해서 가는 게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 country가 되겠습니다. in a few hours가 되겠어요. 그래서 몇 시간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고작 몇 시간 안에 자, 그 나라 여기저기를 가로질러서 맞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완전히 가로질러서 여기서의 지금 all은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 부사고요. 완전히 전체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나라를 가로질러서 운전해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적절한 전치사는 A번이다. 자, 이렇게 전치사 어휘 문제 정리합니다. 7번째 문제고요. on부터 of까지. 전치사 어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on이나 as나 for나 of. 정말 거대 전치사들인데 그중에서 as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as는 접속사, 전치사 동일형으로서 전치사로서는 두 가지 의미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자격이죠. 뭐뭐로서. 두 번째는 상태나 모양이 되겠습니다. 뭐뭐처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as는 전치사 접속사로 함께 쓰긴 하지만 뭐뭐만큼의 뜻도 있죠. 그때는 이제 as 이렇게 쓰는데 자, 이때는 뭐뭐만큼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as의 구조로 쓰일 때는 전치사와 접속사로 함께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A, C, D는 너무 범위가 넓은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여기서 다 정리하고 뭐 on은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for는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of는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를 매번 반복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자, 아까 in을 설명했던 것처럼 특별한 용법이 튀어나오면 그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자, 그 대비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Since summer is rapidly approaching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동사가 지금 현재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도 현재 완료 동사가 와 있지 않죠? 따라서 저 since는 때문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staff at the park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emont Park. 자, Tremont Park라고 하는 곳에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캠퍼들의 도착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자, 뭘 위해서 준비를 하느냐? 자, 목적, 용도,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자, 지금 정답은 C번이 된 거예요. for가 위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목적과 용도와 이익입니다. 어떤 용도, 어떤 목적? 자, 바로 arrival을 위해서 자, 지금 자, 준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이론적인 그런 그 접근이 여러분께 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하면 모두 좋아요. 자, 특정한 단어들과 함께 쓰이는 그런 전치사들은 여러분들이 뭉치로 학습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권장을 하는데요. 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토익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영어를 활용하고 싶은 거죠. 말로 활용하든가 글로 활용하든가. 그럴 적에 여러분들이 낱말만 알아가지고는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뭉치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사용이 편하기 때문에 자, 뭐 토익 공부뿐만 아니라 향후의 준비를 위해서라도 자, prepare for 이렇게 덩어리로 알아두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8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modify는 뭐뭐뭐를 수정하다라고 하는 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품사가 서로 같지 않으니까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고르는데 이거는 1초짜리 문제예요. 어가 있고 slight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뒤쪽에 명사가 없네요. 자, 관사 이하의 명사, 형용사로부터 수식받는 명사. 자, 그러면 선택지 중에 명사는 누구? 얘는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만 될 수 있죠. 동명사는 동사로 붙어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동사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는 양처럼 이렇게 생겼지만 결국은 고기를 먹는 늑대라는 거죠.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동사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껍데기만 명사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관사를 취한다든가 수식을 형용사로부터 받을 수는 없고요.
자, 부사 수식을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목적어도 취하고 이런 동사 해석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modifier냐 modification이냐? 이건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냐를 묻는 거잖아요. 자, 최근에 아주 자주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modifier는 자,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사람의 뜻도 있죠. 그죠? 수정하는 사람도 modifier라고 하지만 자, 수정하는 것 혹은 문법적으로 자, 그 수식어로 우리가 또 modifier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cleaning robots. 청소 로봇인가 본데요. 그것이 뭘 필요로 할까요? 약간의 modifier라고 하는 기계나 사람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modification. 자,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 뭐에 대한 수정이죠? 바로 센서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하더라. 근데 목적은 뭐예요? 자, 그 기계가 properly 적절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센서에 대한 약간의 좀 수정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으셨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었죠. 자, 10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9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서로 같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품사 및 어형으로 일단 접근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얘 목적어죠. 그죠? 뭐뭐뭐를 결정하다니까. 근데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가 나왔으니까 준동사는 또 동사의 구조를 취하죠. 자리는 물론 뭐 목적어 자리이긴 하지만 hold는 개최하다의 타동사고 그 다음에 classes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자, 미술하고 세공품 클래스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뒤쪽에는 결국은 수식어구가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start가 명사, 동사 동일형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동사도 들어갈 수는 없겠죠. 자, 근데 C번이냐 B번이냐를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시면 되게 골치 아픕니다. 자, 왜 그러냐면 started가 정답이 될 것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봄철에 시작된 클래스. 자, 말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왜 안 돼요? 이거는 문맥에 맞지 않죠. 봄철에 이미 시작된 클래스를 개최하기로 뭘 결정합니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뭐뭐 하기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started는 앞쪽에 있는 classes를 수식하는 분사로서 대단히 매력적이었지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ed 분사가 가진 특징이 뭐라고요? 수동의 개념이 있고 완료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뭐 된 그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뉘앙스를 잘 살리시면 정답은 결국은 C번밖에 안 되는 건데요. 자, C번은 사실은 뭐예요? 여기 이제 컴마가 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근데 컴마는 원어민들도 이제 많이 빼먹으니까 이거는 앞쪽에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된 분사 구문입니다. 언제 시작해서 자, 바로 이러이러한 수업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이네 뭐네를 문법적으로 따져서 정답을 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워낙에 반복이 많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런 주장을 자주 드렸고요. 자,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어요? starting 말고 beginning 있어요. 그 다음에 effective 있습니다. 뭐 뒤쪽에는 in하고 뭐 on하고 at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올 수 있고요. 또 from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그죠? 유효하다라고 하면 effective until 언제까지 유효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until도 올 수 있어요. 자, beginning 다음에는 주로 얘네들이 오든가 from이 많이 오죠. beginning from the next month 이렇게 하면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일종의 분사 구문인데요. 자, 그럼 분사 구문으로 어법적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요 표현들을 아예 외우세요. 자, starting 플러스 시점, beginning 플러스 시점, 자, 그 다음에 effective 플러스 시점. 요건 앞쪽에 요것도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9번 문제에 대한 해설은 좀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고요. 자, 해석 한번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unity Center라고 하면 지역 공동체 센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안양시민회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고요. 뭐 고향 시민회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회관, 구민회관 정도가 되겠고, 자, 거기서 이제 결정한 내용입니다. 바로 봄철에 시작해가지고 말이에요. 자, 그 미술과 그 다음에 세공품 수업을 갖다가 어떻게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품사가 또 같지 않죠?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features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나와 있고요. featur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긴 한데 여기는 지금 seminar 이하의 죽었다 깨어나도 features는 동사예요. 자, feature는 뭐뭐를 특장점으로 하다, 무엇을 특집으로 다루다, 특별하게 출연시키다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좀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several 다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instructors라고 하는 목적어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또 이 자리도 누구 자리예요? 형용사 자리고 따라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ing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나 다시 한번 준 동사는 동사 구조이기 때문에 note라고 하는 동사가 타동사라고 했을 때는 뒤에 목적어를 동반해야 되고 따라서 명사를 수식하려면 뒤에서 앞으로만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접근 없이도 오답으로 소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note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토익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참 많이 나오니까.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쓰다, 적다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무슨 뜻이 있죠? 주목하다의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언급하다의 뜻이 있어요. 당연히 노트는 동사, 명사, 동일형이기 때문에 명사로도 사용되는데요. 쪽지와 메모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 woman is taking a note라고 해서 part 1에 간간히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notable이라고 하면 어때요? 주목할 만한. 자, 그래서 어때요? 눈에 띄는, 유명한 이런 의미까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notable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시 한번 의미 환기시켜 드렸고요. 앞쪽부터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에 의해서 후원이 되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자, 그 세미나가 무엇을 특징으로 하나요? 몇몇의 instructors 강사입니다. 유명한 강사들을 자, 특장점으로 합니다. 특별하게 출연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instructors가 어디 출신이에요? local universities라고 해서 자, 지역에 있는 대학들 있죠? 자, 그것 출신의 몇몇 유명한 강사들,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출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준비한 모든 문항 중에서 101번부터 110번까지의 1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 100번 정도쯤 들으셨을 텐데 100번 들으셔도 괜찮은 얘기일 것 같아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본질은 로직에 있어요. 저에게 일관된 로직이 없으면 이 강의는 좋은 강의가 아닐 겁니다. 반대로 자, 여러분들 학습의 본질은 리뷰에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도 리뷰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자기화시키거나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꼼꼼한 리뷰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